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대수 시간이죠.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 들어갈 차례입니다. 자, 혹시 그 이전 로그 방부등식에서 혹시 숙제하면서 질문거리 있습니까? 없고, 특별하게 했어, 안 했어? 왜? 자, 있어요? 야, 네가 유리함수를 모른다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기억이 안 나요. 알았어, 이따가 쉬는 시간 잡아줄게.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새로운 탄원 나가볼게요. 페이지 132쪽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132쪽. 자, 페이지 132쪽. 먼저 그 두 가지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각을 얘기하는 단위예요. 우리가 10도, 20도, 30도라고 불렀었죠. 그게 어떤 기준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일단은 사사분면처럼 그립니다. 좌표평면처럼 그려가지고 이렇게 원점을 기준으로 플러스 x 방향을 우리가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초선이 뭐냐면 각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도를 움직이는 각도다 그래서 동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경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이게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30 써 있으면 요렇게 뻗어나가는 녀석을 우리가 동경이라고 하고 그냥 반직선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시초선은 움직이지 않아요. 딱 언제나 각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시다. 그 동경이 요 원점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플러스 방향이지 각은. 그래서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읽습니다. 그러면 지금 딱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이제 플러스 30도라는 표현을 쓸 거고 그냥 딱 이렇게 써 있어. 그냥 아직은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밑에 방향으로 30도만큼 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30도라고 불러도 되고 플러스 방향으로는 330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일단 각을 얘기함에 있어가지고 그냥 기준점, 시초선, 그리고 움직이는 그만큼의 각, 그래서 그걸 동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시초선과 동경, 각은 반시계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이고 시계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옆장으로 넘어갈 거야. 거기서 일반각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일반각. 딱 요 그림이 나왔어. 그냥 내가 눈을 감고 막 있다 딱 눈을 뜨니까는 동경이 딱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각도기로 여기를 재보니까 이렇게 30도라는 걸 내가 알아왔어. 그러면 여태까지는 저게 그냥 30도야. 근데 이게 한 바퀴를 돌고 온 30도인지 두 바퀴를 돌고 온 30도인지 아니면 뒤로 한 바퀴를 돌고 온 30도인지를 이제는 표현해 줘야 돼. 이제는. 그래서 한 바퀴가 무조건 360도인 건 알겠죠? 그러니까는 일단 얘가 각도를 세타라고 표현을 하는데 360도 n. 그러면 n이 1이면 한 바퀴. n이 마이너스이면 뒤로 한 바퀴. n이 0이면 안 돌았어. 그리고 눈에 보이는 30도여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앞에 360도 n을 붙여요. 선생님, 그냥 30도면 어떻게 해요? n이 0이겠지. 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우리가 일반각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고등학교 올라왔으니까는 모든 각을 일반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 문제 풀 때도 그래야 돼요. 근데 문제 풀 땐 0부터 360도까지 라고 한 바퀴만 생각하세요라고 범위를 정해주겠지. 근데 그 말에 그런 단어가 없으면 이게 무조건 풀사이드로 생각해야 돼요. 한 바퀴를 돌고 온 30도인지 두 바퀴를 돌고 온 30도인지 100바퀴를 돌고 온 30도인지 아니면 뒤로 한 바퀴를 돌고 플러스 방향으로 온 30도인지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일반각에 대한 개념이에요. 알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4분면 각은 너무 쉽죠. 자, 당연히 우리가
1사분면각, 2사분면각, 3사분면각, 4사분면각이라고 이제 명명했습니다. 그럼 이제 경계점은 어떻게 돼요? 경계점은 4분면에 포함되지 않는다. 0,1이야. 얘는 1에 있어요? 2에 있어요? 구분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경계점에 있는 거는 4분면에 포함하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정도 일반각과 동경으로만 가지고 54번을 한번 풀어볼게. 54번. 자, 세타가 3, 4분면 각이래. 세타가 3, 4분면 각이래. 그럼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앞에 무조건 360도 N은 붙이라고 했어요. 무조건 일반각 표현이니까. 기준선이 여기가 0도고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180도고 여기가 270도 다시 360도 이 정도는 다 알죠? 그러면 3, 4분면 각은 180에서 270 사이에 포진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360도 N 더하기 180도보다는 큰 세타가 큰 각도가 360도 N 더하기 270도보다는 작습니다. 괜찮지? 그러면은 딱 요 공간을 포함해 주는 거죠. 360도 N은 무조건 끼는 거야, 이제. 여기서 N은 정수라고 생각해야 돼. 근데 계산을 할 때 선생님 정수는 마이너스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 풀 때는 그냥 0부터 출발하는 게 편해요. 알겠지? 자, 그랬을 때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 각이니까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 각입니까? 그러면은 120도 N 플러스 638, 60도부터 내가 원하는 3분의 세타는 120도 N 플러스 90이라고 생각을 하고 N이 정수니까 0부터 하나씩 넣어봐. 그러면은 60도보단 크고 90도보단 작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럼 얘는 1사분면에 일단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N이 1이면 120 더하기 60이니까 180보단 클 거고 120 더하기 90이니까 210보단 작겠지. 여기가 3, 4분면에 있다는 건 할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N이 2에다 집으면 240 더하기 60이니까 300도에서 240 더하기 90이니까 330. 그럼 요건 다시 4, 4분면에 있겠다. 그리고 한 번만 더 하면 느낌이 와요. 3 하면 360 더하기 6이죠. 그럼 다시 이 녀석은 60이라고 읽어도 되겠죠. 360은 어차피 제로 세팅이니까. 그럼 다시 90까지니까 다시 1, 4분면으로 돌겠죠. 그럼 다시 요 패턴이 돈다 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타가 3, 4분면 각일 때 3분의 세타는 1, 4분면에 들어갈 수도 있고 3, 4분면에 들어갈 수도 있고 4, 4분면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맨날 나와요. 무조건 이거 한 문제 나와. 왜? 이 시초선과 동경, 일반각 얘기로 물어볼 수 있는 가장 클래식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동네에 26개의 고등학교가 치면 이거는 10개 이상의 학교에서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54-1번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한 장 넘길게요. 자, 일단 우리가 시초선과 동경, 그 다음에 일반각은 다 알았어. 그럼 페이지 136쪽 별표. 여기서 이제 또 한 문제가 나옵니다. 동경의 위치 관계에서 나와요. 자, 먼저 자포평면처럼 그린 다음에 당연히 이게 시초선이죠. 이렇게 시초선을 봤을 때 요게 알파라는 동경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상황이 일치하는 상황. 요렇게 해서 딱 봤더니 요렇게 베타라는 동경이에요. 근데 일반각으로 돼야 되잖아. 근데 지금 알파랑 베타가 일치하죠. 일치하면 여기서 알파라는 동경도
360도 n 더하기 알파라고 표현을 할게. 그리고 세타라고 표현을 할게. 세타. 그리고 베타라는 동경도 360도 n 플러스인데 이제 여기가 똑같은 세타죠. 오케이? 그럼 두 개를 빼봐. 두 개를 빼면 베타 빼기 알파가 360도 n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잘 봐. 노란색에서 그냥 보라색만큼 뺀 거야. 여기 와 있는 거지. 여기는 우리가 제로 세팅인데 그걸 무조건 360도 n이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한다. 그러면 문제에서 알파랑 베타라는 동경이 있습니다. 두 동경이 일치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스타트를 두 개를 빼면 360도 n이다로 출발하는 식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이번엔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고 방향이 반대다. 근데 동경은 무조건 시초선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보라색에서 노란색이 요만큼이 노란색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일단 무조건 360도 n은 써. 그 다음에 보라색에서 노란색을 빼니까 얼마만 남는 거예요? 180도만 남겠지. 이거 괜찮아?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하면 빼서 360도 n. 그림으로 확인해요.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다 라는 표현이 되어 있으면 두 개를 빼면 360도 n 더하기 180. 근데 이게 외워지는 게 아니라 그림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좀 작게 할게. 이번엔 알파라는 동경과 베타라는 동경이 x축으로 대칭적이래. 그러면 요 노란색이 여기를 채워주는 거죠. 채워주는 거니까 베타 더하기 알파가 360도 n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엔 노란색 알파랑 보라색 베타가 y축 대칭이야. 그럼 노란색이 요 부분을 채워주는 거지. 그러면 베타 더하기 알파가 360도 n 더하기 180도. 괜찮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노란색 알파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러면 당연히 노란색이 요만큼만 채우는 거죠. 그러면 베타 더하기 알파가 360도 n은 무조건 쓰고 더하기 n은 90도만 되겠지.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5가지 상황이 기본 상황으로 머릿속에 외워져 있어야 돼. 근데 생각보다 쉬워. 봐봐. 그림 그리고 찾는 거야. 근데 일직선에 있다 느낌이면 빼서 상황을 해석해요. 그리고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 대칭, 무슨 대칭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더하기로 상황을 세팅해 놓습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찾는 건데 일직선 어쩌고 나와 있으면 빼서 상황을 이해하면 되는 거고 대칭, 대칭, 대칭이라면 더하기로 상황을 이해하면 저 써있는 하얀색 식을 받아들이는 게 어색하진 않습니다. 단 상황이 그림으로 먼저 해석이 됐을 때 좀 편하게 받아들여져요. 이걸 진짜 하나씩 외우려고 하면은 한 달 있다 까먹잖아. 근데 상황을 그려놓고 요 정도만 일직선이면 빼기, 대칭이면 더하기 요 정도 상황만 좀 인지해 놓으면은 나머지 거 써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받아들여지기 불편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그럼 요 정도 내용이 우리가 머릿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한 장 넘겨볼게. 자, 문제 번호 55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번호 55번. 각 세타를 동경과 각 세타와 7세타가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자,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래. 세타, 7세타. 이렇게 세팅값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뺐어. 당연히 7세타에서 세타를 뺀 6세타가 360도엔 무조건 쓰고 더하기 180도입니다. 까지 괜찮아요? 그랬을 때 질문. 세타는 어디? 세타는 어디? 세타. 그럼 우리가 얼마를 구해온 거야? 6세타를 구해온 거지. 세타를 질문 받았으니까 6으로 나누면 되겠죠? 자, 6으로 나눕시다. 그럼 세타는 6으로 나누니까 60도엔 더하기 30도요. 괜찮습니까? 네. 여기에 있는 n이 뜻이 뭐라고? 정수라고. 정수니까 마이너스부터 다 넣지 말고 0부터 넣어보라고. n이 0이면 얼마? 30도요. n이 1이면 얼마? 90도요. 땡땡땡 나올 수 있겠지.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어요? 문제에서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어? 90도에서 180도 사이에 있다. 그럼 아직 후보군이 아니죠? 한 박자 더 가야 되죠? n이 2면 150도 딱 범위에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50도요 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럼 이 6세타부터 출발하는 건 바로 이 앞에 있었던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6세타까지 가는 게 우리가 방금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상항으로 이해한 거야. 그래서 상항으로 이해해서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까지 나올 수 있겠죠? 어렵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네, 좋아요. 이렇게 150도로 쓰겠습니다. 자, 우리가 55-2번으로 체크해 볼게요. 55-2번. 자, 넘어가서 이제 호도법 가보자. 별표 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각도를 잇는 하나의 단위를 배우는 거야. 우리가 무게를 킬로그램이라고도 셀 수도 있고 뭐 파운드라고 셀 수도 있고 뭔가 단위가 다르죠. 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1도, 2도, 30도, 60도라고 했던 건 60분법이라는 각도 세는 법이야. 근데 이제 이거를 호도법으로 이제 각도를 바꿔서 읽을 거예요. 네. 원이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원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원에는 무조건 반지름이 있겠죠. 그래서 원에는 무조건 반지름이 있을 거야. 그럼 반지름을 내가 이렇게 실로 딱 반지름 길이만큼 딱 잘라놨어. 그래서 이렇게 실을 붙였어. 여기도 호의 길이가 당연히 반지름과 똑같겠지. 그러면 요 각을 1라디안이라고 부릅니다. 반지름 길이만큼의 호의 길이를 갖고 있는 각도를 1라디안. 그래서 이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해요. 근데 라디안은 단위가 없어. 그래서 생략 가능해. 그냥 1이라고 읽어도 돼요. 1도랑 1은 다른 느낌이에요. 1도는 그 도라는 단위가 꼭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 1은 각도에서 1은 1라디안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라디안과 그러니까 호도법과 60분법이 어떤 관계성을 띠고 있는지를 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360도는 360도에 해당되는 거는 2r파이겠죠? 여기서 r은 반지름이고 여기서 파이는 원주율 3.14 땡땡땡땡땡땡이라는 숫자죠. 오케이? 네, 그랬을 때 1 라디안은 R의 호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360도일 때 한 바퀴니까 1라디안은 요거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분 외분에 의해서 2r파이 곱하기 1 라디안이 360도 R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1 라디안은 2r파이분의 360도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R은 지워지죠. 그래서 파이분의
180도라고 쓸 수 있겠지. 괜찮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1 라디안 곱하기 파이가 180도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근데 우리가 표기법상 라디안은 생략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럼 1 곱하기 파이지. 그럼 갑자기 이게 파이는 180도라고 하는 식으로 변해요. 근데 파이는 아까 말했죠. 뭐라고? 3.14 땡땡땡이라고. 선생님 어떻게 파이가 180도예요? 이렇게 우기지 마. 여기서 말하는 이 파이는 눈에 보이기엔 파이로 보이지만 사실은 앞에 뭐가 곱해져 있는 거야? 1 라디안이 곱해져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파이 곱하기 1 라디안. 근데 라디안이 생략되고 곱하기 1이니까 표기가 안 되는 것 뿐이야. 알겠죠? 그래서 파이는 180도다 라고 그냥 흔히들 쓰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모든 각이 이 호도법의 세계에서 해결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180도가 파이다 이게 하나가 머릿속에 있으면 90도는 얼마겠어요? 2분의 파이겠죠? 그럼 60도는 얼마겠어요? 3분의 파이입니다. 45도는 얼마겠어요? 4분의 파이겠죠? 30도는 얼마겠어요? 6분의 파이입니다. 당연히 0도는 당연히 0이라고 읽겠지. 0도니까. 그래서 0. 30도, 45도, 60도, 90도, 180도. 그러면은 360도는 얼마? 2파이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럼 이제 60분법의 세계에서 호도법의 세계로 각도를 계속 바꿔서 생각을 해야 돼. 처음엔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계속 4분의 파이? 45도지?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잖아. 45도가 좀 더 불편해져. 4분의 파이가 좀 더 편해지. 그러면은 그만큼 많이 보고 풀어야 되는 소리죠. 이쪽 세계가 익숙해져야 돼. 알겠지? 하나 예를 들어 볼게. 자, 사인 60도가 얼마예요? 그러면은 사인 6분의 파이가 얼마예요? 이게 2분의 1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 괜찮죠? 사인 6분의 파이는 30도니까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잖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계속 생각합니다. 두 개를 막 바꿔지는 과정을 계속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그냥 써져요. 어느 순간. 네. 그렇기 때문에 삼각비 다시 외우고 가야 돼요. 알겠죠? 삼각비를 모르면 이쪽 넘어갈 수가 없어. 일단 호도법은 뭐냐? 라디안이라는 단위로 각도를 읽겠다. 그럼 라디안이라는 거는 뭐냐? 반지름의 길이만큼의 호의 길이를 갖고 있는 각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개 과정에서 보면 알겠지만 반지름의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케이? 반지름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호도법 머릿속에 딱 하나 집어넣는 거 나는 180도는 파이다. 이거 하나를 그냥 집어넣습니다. 180도는 파이다. 여기서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호도법으로 각도를 읽으세요. 180은 파이다. 여기서 이렇게 뻗어나간다. 라고 하면은 조금 받아들이기 편합니다. 알겠죠? 네.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40조까지를 함께 한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요 각도 변환하는 것까지 60분법과 호도법의 관계성 잘 받아들이면 되고 파이를 3.14인데 왜 180도예요? 라고 읽어요. 아니야. 파이 곱하기 1 라디안이 180도인 거야. 파이는 순수하게 원주율 3.14 땡땡땡땡이야. 근데 왜 180도라고 쓸 수 있냐? 앞에 1 라디안이라는 게 곱해져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시다. 알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충분히 페이지 140조까지의 내용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여기가 세타, 여기가 반지름, 여기가 호의 길이에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식들은 다 호도법으로 생각을 해요. 알겠지? 네. 지금 2파이라고 하는 360도가 2R
파이라는 원주를 가지고 있죠. 그랬을 때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L을 갖고 있다 라고 얘기했을 때 2R 파이 곱하기 세타가 2파이 L, 그러면은 2파이 R 세타가 L이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호의 길이를 구하세요. 중심각 곱하기 반지름 R 세타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네, 그래서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해요? R 세타. 여기서 말하는 세타는 호도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각입니다 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요거 하나 생각보다 쉽게 구해졌습니다. 자, 넓이를 가볼게. 넓이가 R 제곱 파이가 미안해요. 한 바퀴 2파이죠. 한 바퀴 2파이 대 넓이 R 제곱은 여기가 세타일 때 넓이를 S라고 하겠다. 그러면은 내항 외항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R 제곱 파이 곱하기 세타가 2파이 세타라고 S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파이는 지웠어. 됐어? 그래서 S라고 하는 녀석이 2분의 1 R 제곱 세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괜찮아? 여기서 말하는 R은 반지름일 거고 전체 원의 반지름일 거고 여기서 말하는 세타는 호도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중심각이겠죠. 근데 L이 R 세타죠. 그러니까 넓이가 2분의 1 R L로 써도 무방하다. 괜찮아? 자, 그러면 우리가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랑 넓이를 구해낼 수 있는 공식들이 머릿속에 하나 잡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가자. 자, 56번 가볼게. 둘레의 길이가 16인 부채꼴 중에서 넓이가 최대인 것의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둘레는 2R 더하기 L이죠. 괜찮습니까? 2R 더하기 L이 16이라고 써 있어요. 이랬을 때 둘레의 부채꼴의 둘레가 16이고 그 중에서 넓이가 최대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네. 최대일 때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 크기를 각각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었는데 우리가 넓이가 최대일 때라는 전제 조건을 받았죠. 그래요? 근데 지금 보니까 R과 L의 곱의 최대일 때라는 질문을 받은 거죠. 그래요? 그리고 배경 설명으로는 2R 더하기 L은 16입니다. 라는 게 눈에 보여. 그럼 이게 뭐로 빠져나가야 돼요? 산술기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산술기하 언제 쓴다고 했어요? 합의 최소, 곱의 최대. 곱의 최대일 때. 오케이? 그러니까 16이라고 하는 녀석이 2R 플러스 L이야. 그치? 이 녀석은 2 루트 2R L 이라고 잡을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은 어쨌든 곱의 최대니까 저쪽으로 가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가 등호 조건을 쓰고 싶은 거지. 그래서 2R과 L이 같다입니다. 두 개를 똑같은 걸 더해서 8이 됐다, 16이 됐다는 얘기는 이쪽도 8이고 이쪽도 8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포의 길이가 얼마예요? 8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예요? 4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호의 길이는 4,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가 4면 R 세타인 4세타가 8이 되니까 중심각은 2라고 표현이 되겠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대수를 배우지만 아주 심플하게
공통수학 2에서 배웠던 산술기하 개념이 톡 하고 넘어왔어요. 근데 앞에 그 어떤 얘기를 보더라도 산술기하라는 냄새가 없어. 그냥 끄집어 써야 되는 거야. 배경 지식에서 나와 있는 산술기하 언제 써? 합의 최소, 곱의 최대. 여기서 곱의 최대라는 힌트를 줘버려가지고 산술기하를 끄집어 썼다. 산술기하의 전제 조건은 두 개가 양수일 때, 등호 조건은 두 개가 같다.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56-1번으로 정리해 볼게요. 56-1번. 네.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어떻게 구하는지 다 알겠습니까? 네.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기본적으로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여기를 세타라고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A, B, C라고 불렀을 때 사인 세타가 얼마예요? A분의 C. 코사인 세타가 얼마예요? A분의 B. 탄젠트 세타가 얼마예요? B분의 C. 이렇게 있는 게 기본적인 삼각 비율이죠.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네. 이게 삼각비예요. 이게 특수비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또 180도 정도까지는 외우고 있다. 라고 전제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네. 중3 문제 하나 꼈어요. 57번. 오른쪽 그림을 이용해서 탄젠트 15랑 탄젠트 75를 구해 보겠습니다. 90도가 됐고요. 여기 어딘가에서 15도라고 써줬고요. 여기가 30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B, C. 자, 알겠지만 여기가 15도고 여기가 90도죠. 그럼 이만큼이 얼마예요? 이만큼이 75도야. 그리고 30도고 90도니까 요만큼이 60도가 되겠지. 그럼 당연히 상대적으로 여기가 몇 도예요? 15도라고 쓰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당연한 얘기야. 그러면 여기 15도, 여기 15도니까 이 녀석은 이제 이등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가 중학교에서 공부하고 왔어야 되는 거야. 이 그림은 자주 나오는 그림이니까. 되겠지? 자, 이랬을 때 탄젠트 15도랑 탄젠트 75도를 이제 삼각비를 통해서 비율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60도, 30도니까 여기가 A라고 부르면 여기가 2A가 되고 여기가 루트 3A가 되겠지. 근데 여기가 15도, 15도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2A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그러면 큰 삼각형에서 봤을 때 15도, 90도, 75도의 비율값이 여기가 A가 될 거고 여기가 2 더하기 루트 3 A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네, 그랬을 때 탄젠트 15도를 구하세요. 2 더하기 루트 3분의 1이라고. A는 소거됐으니까. 이거 유리화시키면 되겠죠? 네. 탄젠트 75도를 구하세요. 1분의 2 더하기 루트 3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어차피 이게 삼각비라는 건 비율값이잖아. 비율값이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한 번 더 적용시키면 돼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랑 탄젠트 90 세타분의 1이랑은 동일하다 라고 하는 걸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우고 옵니다. 알겠지? 네. 그것도 한 번 더 확인이 돼요. 그래서 유리화하는 거는 스킵하는 걸로 할게. 유리화 때문에 앉아있는 건 아니니까. 알겠지? 네. 자,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중학교 거 한번 해봤다. 다시 한번 점검해 봤다 정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 배운 건 우리가 딱 두 가지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이에요? 일단 일반각이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이제 30도라고 써 있으면 이게 더 이상 30도가 아니야. 이게 한 바퀴를 돌고 온 30도인지 뒤로 100바퀴를 돌고 온 30도인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게 돼야 됩니다. 요거 됐어요. 일반각.
여기서 파생되는 게 동경의 위치 관계. 그리고 뭐 4사분면각. 이 정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호도법. 이제 우리가 60도를 60도로 잃지 않겠다. 90도를 90도로 잃지 않고 파이라는 단위를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써가지고 호도법으로 각도를 읽어내겠다. 두 가지를 배우고 이제 넘어온 겁니다. 페이지 145쪽. 페이지 145쪽. 우리가 이제 삼각 함수를 배우는 건데, 삼각 함수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를 의미한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y는 사인 x, y는 코사인 x, y는 탄젠트 x 등등을 우리가 삼각함수라고 지칭합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역수의 함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우리가 필요한 삼각함수는 총 6개의 사이클이야. 근데 대표적으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역수 그래프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역수라는 그림을 알고 푼다. 역수가 나오면 이걸 다시 또 저 세 개로 바꿔치기를 해서 풀어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세 개를 갖고 어떻게 상황을 이해하냐. 싸움입니다. 알겠죠? x에다가 30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그렇죠. y는 사인 x라고 하는 삼각함수가 있어. 근데 x라는 변수에 30도를 집어넣었어. 얼마라고 답해야 돼? 2분의 1이라고 답하면 되겠다. 45도를 집어넣었어? 루트 2분의 1이라고 부르면 되겠다. 90도를 집어넣었어? 1이라고 답하면 되겠다. 어차피 함수라는 폼은 x에다가 정의역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그거에 대응되는 y 값을 말해주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함수의 틀을 삼각비로 답해주겠다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게 삼각함수예요. 바로 그래프가 나오나? 그 값을 쓰라고 나와 있구나. 자, 이렇게 하나 우리가 반지름이 1인 원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반지름이 1인 원을 하나 그려놓습니다. 그러면 원 위에 점 하나가 잡혀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가 시초선 개념이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가 동경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세타라고 부르면 이 점을 이렇게 내리 그어서 직각삼각형 하나로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1이죠. 그러면 이 길이가 1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불러도 돼요? 괜찮아? 어제 코사인 세타가 빗변분의 밑변이잖아. 근데 거기에 밑변에 해당되는 1을 곱했으니까 코사인 세타라고 불러도 되겠죠? 오케이? 여기가 만약에 R이면 R 코사인 세타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죠.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요만큼이 코사인의 값을 갖고 있고, 당연히 상대적으로 그럼 높이 값이 뭐로 해설되는 거예요? 사인으로 해설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요 반지름이 이제 2이 아니라 R이라고 부르면 요만큼이 R 코사인 세타. 됐어? R 사인 세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원 위에 있는 점, 요 점이 각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있잖아. 각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어렵지 않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생각보다 많이 쓰이니까 알고 있으면 편해요. 알겠지? 네. 그랬을 때, 자, 문제 번호 58번. 가로 1번. 세타가 3, 4분면각입니다. 탄젠트 세타가 1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특수비는 알고 있어요. 기본적인 특수비를 알고 있었을 때 우리가 둔각 또 이제 각을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줄 건데 생각보다 엄청 쉬워.
세타가 지금 몇 사분면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3사분면각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은 3사분면 어딘가쯤에 선 하나를 긋습니다. 동경. 이런 상황이 3사분면각을 의미하고 있겠지. 그래요? 저 세타의 정확한 크기는 시초선부터의 크기예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여기까지 세팅돼요. 그럼 무조건 그 동경 끝점에서 X축으로 내리고 동경 끝점에서 무조건 X축으로 내리고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 보입니까? 오케이. 요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야. 요 상황에서 탄젠트가 1이래. 탄젠트가 1인데 이쪽은 마이너스 방향이죠. 당연히 이쪽도 마이너스 방향일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생각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반지름은 무조건 플러스 개념인 거죠. 원으로 생각할 거니까. 그래서 1, 1 같지. 여기를 루트 2라고 잡는 건 어렵지 않아. 됐어요? 그럼 이 보여지는 이 삼각형에서 사인, 코사인을 구합니다. 이 보여지는 삼각형에서. 그럼 이 보여지는 삼각형이니까 우린 90도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세타를 여기로 생각하고 푸는 거야. 그래서 사인 세타 값은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래서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래서 보여지는 삼각형에서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거야. 괜찮아? 그냥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아. 아직은 우리가 4사분면각에서의 사인, 코사인에 대한 정확한 값을 모르니까. 근데 그 생각을 저기로 하면 조금 더 편해요. 저기로 하면. 지금 3사분면각이잖아. 그래요? 그럼 각이 요렇게 있다고 생각을 할게. 요렇게. 그래요? 그럼 코사인 값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뭐 2분의 대충 쓸게. 말도 안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말도 안 되는 크기지만 일단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래요? 그러면 요 점이 R 코사인과 R 사인으로 쓸 수 있겠다라고 합의했잖아. 그럼 R은 무조건 플러스 개념이니까 코사인이 음수값일 거고 사인이 음수값이겠죠. 3, 4분면에서는 코사인이 음수값이고 사인이 음수값이야. 근데 이거를 매번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심플하게만 그리자고. X축, Y축, 3, 4분면. 그 다음에 X축으로 무조건 내리그어. X축으로 내리그었어. 그러면은 이렇게 약간 뒤집어져 있지만 직각삼각형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사인을 구해요. 여기서 코사인을 구해요. 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거라고. 어차피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비율값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아, 여긴 루트 2겠네. 그래서 사인 값 얼마예요?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코사인 값 얼마예요?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디로 뻗어나가는 각도일지라도 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해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일단 4사분면 어디든지 각 그어놓고 X축으로만 내리긋습니다. 거기서 비율값만 따내. 근데 뿔마만 신경 쓰자.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는 다 알잖아. 거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삼각비를 구해내겠다. 그러면 답은 써야지. 자, 그럼 우리 문제는 지금 두 개를 빼래. 사인에서 코사인을 빼래. 얼마?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1번의 답은 0이다. 괜찮지? 자, 2번 가볼게요. 지금 2번 보니까 각도가 몇 사분면각이에요? 이런 각을 우리는 4사분면각이라고 합니다. 그쵸? 4사분면각을 하나 그려. 이렇게 그려. 근데 힌트가 뭐예요? 코사인이 5분의 3이래. 코사인이 5분의 3이래. 아, 5분의 3이구나. 이 보여지는 직각삼각형으로 코사인을 구할 때 이렇게 그려지지. 5분의 3이 이렇게 써 있겠지. 됐습니까? 그럼 이쪽이 얼마겠어?
4는 4인데 밑으로 내려가는 4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라고 써주는 게 좋겠죠. 괜찮아? 서준이 돼? 네, 이 상태에서 질문, 사인을 구하세요. 이 보여지는 삼각형에서 사인을 구하세요. 5분의 마이너스 4. 괜찮지? 네. 보여지는 삼각형에서 탄젠트를 구하세요. 3분의 마이너스 4. 오케이? 이 두 개를 빼겠습니다. 사인에서 탄젠트를 빼는 거죠. 5분의 마이너스 4에서 3분의 마이너스 4를 빼겠대. 15분의 5, 4, 20, 4, 3, 12. 15분의 8이라고 하는 값을 가질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헷갈리면 주구장창 그리면 돼요. 헷갈리면. 비리잖아. 비율값이잖아. 네, 비율. 사인 삼각 비율값이죠. 네. 삼각 비율값. 사인이 둔각이면, 코사인이 둔각이면 음수죠. 여기서 다시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원이에요. 반지름이 1이야. 알겠지? 근데 요렇게 120도에 동경이 위치하고 있어. 그래요? 우린 저 좌표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는 60도니까. 그리고 여기가 1이라는 반지름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2분의 1이고 2분의 1 루트 3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요 점은 좌표 평면에서 몇 컴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 컴마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정확한 좌표 값이겠죠. 정확한 좌표 값이겠죠. 네. 그러면 너한테 질문. 사인 120도는 얼마예요? 너 중학교 때 공부 안 했니? 사인 180 마이너스 120과 똑같아. 그래서 얘가 2분의 루트 3이야. 근데 우리 이렇게 푸는 건 중학교 얘기고, 방금 내가 원에 붙잡혀 있는 점은 r 코사인 세타 콤마 r 사인 세타로 풀자라고 합의가 된 것 같은데. 그렇지? 근데 지금 반지름이 1이니까 사인 120은 2분의 루트 3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코사인 120도는 원에 붙잡혀 있는 점이니까 r 코사인 세타인데 r이 1이고 세타가 120이면 1 곱하기 코사인 120도가 요 좌표값의 x값이겠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로 정의된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은 삼각 비율값도 마이너스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매번 이 원을 그리는 게 불편하잖아. 원 그리는 거 사실 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원은 그리지 않은 거야. 근데 나는 이거를 그냥 저렇게 원을 안 그리고 그냥 동경만 그린 다음에 x축으로 내리긋자고로 설명을 하는 거지. 어차피 필요한 건 요 삼각형이니까. 그래요? 근데 뿔뿔 마마 정도는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5, 3이니까 4긴 4인데 밑으로 내려가는 4죠.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4라고 표현하자. 그럼 얘가 이렇게 실질적인 원이 이렇게 간다면 요 점은 5분의 3, 5분의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왜? 반지름 r을 1로 설정한 값으로 해석하고 싶으니까.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둔각에 대한
삼각 비율 값도 구해낼 수 있다. 어떻게? 동경만 세팅해 놓고 X축으로 내리긋자. 그래서 보여지는 삼각형으로만 답을 쓰자. 근데 뿔마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뿔마를 신경 쓰는 걸 정형화 시켜놨어. 뿔마 신경 쓰는 거. 자, 이렇게 일사분면 각으로 뻗어왔습니다. 일사분면은 R 플러스 값이죠. 그래서 사인도 플러스, 코사인도 플러스, 탄젠트도 플러스. 괜찮아? 네. 이사분면각은 R 플러스 마이너스. 괜찮아? 그러면 사인은 플러스, R은 무조건 플러스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 탄젠트도 마이너스. 그리고 3, 4분면각은 마이너스 R은 플러스. 그럼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탄젠트만 플러스. 음수분의 음수니까. 4, 4분면각을 보면 R은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그럼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플러스, 탄젠트 마이너스. 그래서 4, 4분면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절대적인 플러스 마이너스는 정해져 있어요. 2, 4분면각에서 사인은 플러스, 3, 4분면각에서는 탄젠트가 플러스, 4, 3분면각에서는 코사인이 플러스. 그러면 우리가 1, 4분면각은 다 플러스죠. 그리고 2, 4분면각은 사인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탄젠트가 플러스예요. 미안해. 탄젠트, 코사인. 제가 공부했던 27년 전 홍성대 선생님께서 만들었던 수학의 정석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얼싸 않고. 아, 맞아. 얼싸 않고. 1, 2, 3, 4를 얼싸 않고 라고 써 있어요. 그냥 언어적 유의겠죠. 제가 홍성대 선생님은 아니니까. 얼싸탕코라고 하는 건 말이 없잖아. 근데 벌써 외웠죠? 유치해도 외워지면 돼요. 제가 27년 전에 본 글귀가 아직도 생각나는 거 보면 되게 강력한 라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4, 4분면각 얼싸 않고. 근데 최근 들어서 한 7년 전인가 수학의 바이블이 약간 하드커버로서 나왔었는데 그때는 얼싸 않고를 쓰기 싫었나 봐. 얼 산타 크로스라고 써 있더라고요. 얼 산타 크로스. 어쨌든 저쨌든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요? 사인이 1, 4분면에 있어 플러스, 사인이 3, 4분면에 있어 마이너스, 사인이 4, 4분면에 있어 마이너스, 코사인이 2, 4분면에 있어 마이너스, 코사인이 4, 4분면에 있어 플러스. 오케이? 우리가 아까 했었던 그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을 적용시키면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이제 머릿속에 그냥 각인시키자고. 오케이? 그러면 아까 2, 4분면각이에요. 근데 탄젠트가 1이야. 탄젠트가 1이면 당연히 45도 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인 값은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이고 코사인은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이야. 근데 각도가 2, 4분면각이래.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라고. 그림 없이 풀어도 돼요. 매번 그림 그리는 게 좀 유치했나 봐. 그러면 이제 4, 4분면에 대한 삼각 비율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머릿속에 있으면 그냥 1, 4분면이라고 생각하고 다 풀어. 그 다음에 절대적인 플러스 마이너스는 4, 4분면각으로 결정하면 되니까. 그 크기만 결정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4, 4분면각으로 결정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죠. 매번 그림 그리고 하나씩 체크하고 따라가는 것보다.
괜찮습니까? 네. 어떤 방법을 쓰든 외우는 게 중요하죠. 오케이? 네, 외워지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이 개념 센 저자는 얼싸 안코라고 써놨네. 그냥 언어적 유의다 해가지고 리마커에다가 얼싸 안코라고 써 있습니다. 왜 탄코라고 안 쓰세요? 언어적 유의라고 생각합시다. 알겠죠? 네. 서준아 받아들여? 지고 있니?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데? 자, 페이지 148쪽 가보겠습니다. 문제 번호 59번 1.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음수고요. 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양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사인과 코사인이 우리가 얼, 사, 탄, 콘데 사인 코사인의 곱이 음수라는 건 뿔마 맞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2 아니면 4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 근데 사인과 탄젠트가 플러스래. 사인과 탄젠트가 같은 부호래. 그렇기 때문에 몇 사분면으로 픽스가 될 수 있다? 4사분면으로 픽스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세타는 몇 사분면각? 4분면각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할 수 있겠어요? 네, 좋아요. 쉽지? 이런 거 푸는 거야. 얼마나 쉬워. 세타가 2사분면각이래. 세타가 2사분면각이면 사인만 플러스야. 오케이? 그러니까 질문 절대값 사인 세타 빼기 절대값 코사인 세타 빼기 사인 세타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면 어차피 사인만 플러스니까 절대값 사인은 그냥 사인 세타 빼기 음수죠.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사인 세타를 쓰니까 최종 결론은 코사인 세타만 쓰면 되겠다. 어려워 쉬워? 쉽지. 이런 게 한 문제래. 엄청 재밌겠다. 59-2번 하나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59-2번 하나 체크할게요. 오늘 배운 건 사실 인트로야. 다음 파트를 하기 위한 인트로. 이런 게 있다. 표기법을 이렇게 수정 보완하자. 받아들이는 상황인 거라고. 뭔가 이걸 해석하고 뭘 계산하고 풀고는 이제부터 나와요. 힘들어하지 마. 힘들어하는 건 거짓 힘듦이야.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고 지금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라고. 응? 사실 하나도 안 힘든 거야. 오케이? 하나도 힘들지 않다. 근데 저렇게 자기 자신을 힘들다고 이제 속이는 거야. 왜? 그러면 내가 노는 거에 대해서 합리화할 수 있으니까. 내가 노는 거에 대해서 합리화할 수 있으니까 계속 힘들다 그러는 거야. 힘드니까 좀 쉬어야지. 힘드니까 뭐 해야지. 힘드니까 내가 지금 힘드니까 뭐 집중이 안 되니까 내가 이거 해봤자 지금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니까 노는 거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려고. 아닙니다. 알지? 네. 자, 공부하자. 자, 페이지 149쪽 이어서 해볼게요. 자, 이제 삼각함수의 관계성인데 정말 많이 쓰이는 관계성이에요. 우리가 삼각함수를 직각삼각형에서 생각을 했을 때 사인 세타가 당연히 코사인 세타가 당연히 탄젠트 세타가 이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표현하면 A분의 B, A분의 C, 착착, B분의 C, 마치 뭐랑 그 똑같은 결과값이 나와요? 탄젠트랑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탄젠트 세타를 뭐로 해석하면 되겠다?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요거 하나 추가시키고 그 다음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1이다. 자, 사인이 A분의 C죠? 그러니까 사인 제곱이면 A제곱분의 C제곱이고 A제곱분의 B제곱이니까 A제곱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모든 건 직각삼각형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피타고라스 보입니까? 그래서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뭐랑 똑같이 쓸 수 있어요? a제곱과 똑같이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1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이 얼마라고요? 1이다 라는 거. 얘는 지금 배웠잖아. 수능날까지 써요. 알겠지? 수능날까지 쓰는 거야.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씩 받아들이는데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 알겠지? 자, 넘어가서 문제로 확인해 보자. 60번 가보겠습니다. 1번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세타는 조금 생략할게요. 네.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전체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탄젠트의 제곱 1 빼기 탄젠트의 전체 제곱을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문제를 볼 때 코사인분의 사인을 탄젠트라고 읽겠다. 요거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좀 이게 뒷부분 조금 먼저 계산할게. 뒷부분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분의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마이너스 2 탄젠트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렇게가 얼마예요? 1이죠. 우리는 요렇게만 남은 거죠. 그래서 1 빼기 1 더하기 탄젠트 제곱분의 2 탄젠트. 이렇게 뒷부분 정리해 놨어. 앞부분 가보자. 앞부분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인 코사인이라고 쓸 수 있겠어요? 그럼 앞에 있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우리가 얼마로 읽으면 돼요? 1이라고 읽으면 되겠다. 그러면 1이랑 1이 이렇게 써 있다고 생각을 할게. 그리고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1 더하기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2 코사인분의 사인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 1이라는 건 코사인분의 코사인 제곱이라고 읽어도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1로 바뀌죠. 그리고 코사인 하나, 코사인 하나는 지울 수 있겠네. 그래서 2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1 2 사인. 괜찮습니까? 이거 번분수 개념이죠.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요? 2 사인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괜찮아? 그래서 2 사인 코사인 빼기 2 사인 코사인. 그래서 이렇게 소거되겠죠? 남는 건 얼마? 2만 남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로 2번 가보겠습니다. 가로 2번 가보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1 마이너스 사인. 우리가 분수의 더하기는 통분이죠. 그래서 통분이 할 거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을 통분하면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이 됐고 이렇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2 사인 더하기 사인 제곱 이렇게 필요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렇게가 1인 거죠. 그래서 분자가 2 빼기 2 사인 이즈 2로 묶어내면 1 마이너스 사인으로 분자가 변형될 수 있어요. 거기에 분모가 1 마이너스 사인에 코사인이 붙어 있으니까 궁극적으로는 코사인 세타분의 2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어렵지 않죠? 풀만하지? 네. 풀만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하나 더 하고 시켜볼게. 61번도 같이 한번 시켜볼게요. 61번 넘어가면 자, 세타가 몇 사분면각? 4사분면각이야. 4사분면각이면 얼, 싸, 탄, 코에서 코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값으로 정리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1 플러스 코사인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이 2분의 1입니다. 사인 더하기 탄젠트 값을 구하세요. 당연히 이렇게 크로스 시키겠죠? 그러면은 2 마이너스 2 코사인은 1 플러스 코사인, 그래서 3 코사인 세타가 1,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라고 나왔으면 그냥 삼각형 하나 딱 그려놓습니다. 편안하게. 그래서 3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럼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여기를 루트 8이라고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인이 얼마예요? 3분의 루트 8이고 탄젠트가 얼마예요? 루트 8인데 이건 크기만 말한 거야. 몇 사분면각이라고? 4사분면각이라고. 사인이 마이너스고요. 탄젠트가 마이너스입니다. 이건 크기만 구한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4사분면각으로 결정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두 개를 더하래. 3분의 마이너스 4 루트 8이라고 생각하면 틀렸다. 왜 틀렸지? 맞죠? 네. 뭐 루트 8을 2루트 2로 계산한 거니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할만할 것 같습니까? 괜찮아요? 60-1번에 두 개 다 하고요. 60-2번에 60번에 두 개 다 유제 다 하고요. 61번은 밑에 있는 2번만 해볼게요. 그래서 총 3문제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봐도 뭐 내가 아는 거 그대로 써있지. 뭐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다 뭐 그거 다 아는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의 합이 1이고 다 아는 거 써있지. 안 풀린다고 앞에 보면 뭐 풀리니? 얘를 사인 제곱으로 쪼개야지. 사인 제곱 분자가 사인 제곱이 뭐로 보여야 돼요? 사인 제곱 코사인 음. 마이너스 코사인. 네. 근데 분모가 딱 그 느낌이 보이잖아. 어렵지 않죠? 제곱이겠죠. 제곱입니다. 네. 그래서 소거가 되고 탄젠트라고 쓰면 되겠죠. 네. 이지에 왜요? 이지하잖아. 아니지? 이지한데?
뭐라고요? 아니 삼각함수 까먹었죠. 뭐라고요? 아니 마이너스 3분의 루트상이 나왔거든요. 뭐가요? 아니, 요거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저걸 진행하면 뭐가 마이너스 3분의가 나왔다는 얘기야. 네,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나오는데 네, 어디가 마이너스 3이에요?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돼요. 아무데나요? 네, 아무데나 갖다 붙여도 돼.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라고 읽어도 되고 3분의 마이너스 루트 3이 읽어도 돼요. 아 일단 갖다 놓은 다음에 왜 갖다고 나요? 탄젠트가 마이너스 아니 가져다 놓은 다음에 네,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네가 붙이고 싶은데 붙여. 너 분모에 붙일 거야, 분자에 붙일 거야? 6이요. 네, 거기다 붙여요. 뭐라고 쓰는 거야? 아니 하나만 해도 된다니까. 뭐 뿔마마 뿌리. 복습해야겠다. 까먹었다. 야, 그리고 세타가 이사분명각이잖아. 그래서 이게 x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를 왜 신경 쓰는 거야? 무조건 플러스지. 근데 투니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나왔는데요? 아니, 사인 결론값 말하는 거 아니야. 이 친구야. 이제 그거 그림 안 그리고 풀겠다. 라고 해서 4사분면에는 절대값, 절대적인 부호, 나머지는 크기만 땡겨오겠다. 크기만 땡겨오겠다. 나가랐습니다. 모를 것 같은데? 아니면 2사분면각으로 그려놓고 생각을 했어야지. 저 플러스 마이너스를까지 신경 쓸 거였으면. 아니 그게 아니라요. 네. 제가 탄젠트 세타 있잖아요. 네. 탄젠트 세타가 B분의 C인지 C분의 B인지 헷갈렸어요. 말 그만하자. 네. 안 되겠다. 니 살 깎아먹는다. 야. 근데 알아서 하면 그럴 수 야, 지금 1시간 48분 동안 그거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 나와요? 네. 그래요? 저거 그냥 계산하면 어떻게 돼? 저거 사인, 코사인 그런 거 바꾸지 말고. 그냥 쭉 빠져나가면. 그렇게 되면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지금. 네, 같이 해야 되겠네. 자, 61-2번은 같이 한번 해볼게요. 61-2번 가보겠습니다. 탄젠트 세타 1, 2분의 1. 오 맞았다. 나이스. 61-2번은 같이 한번 풀게. 1 더하기 탄젠트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가 2 더하기 루트 3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크로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1 빼기 탄젠트는 2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2 더하기 루트 3 탄젠트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은 3 더하기 루트 3 탄젠트.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탄젠트는 3 더하기 루트 3분의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이다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유리화 작업을 거치면 3, 3은 9에서 3 뺐으니까 6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여기다가 3 빼기 루트 3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으로 치면 이렇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치면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3 루트 3 이렇게 정리하면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3과 뒤에 있는 3은 지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낸 건 탄젠트 세타가 6분의 마이너스 2 루트 3이니까 3분의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읽은 거야. 이랬을 때 질문 받은 게 뭐예요? 사인 세타를 구하십시오. 사인 세타를 구하십시오. 가로 열고 세타는 이사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분명각의 사인 값을 구하십시오. 이거 무조건 플러스 값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이사분명각이니까 그림을 그릴 건지 아니면 여기서 크기만 따오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사사분명각으로 결정할 건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이사분명각이라고 했으니까는 일단 여기서 크기만 따오자 이거야. 크기만. 크기만 따오면 되겠죠. 3분의 루트 3이니까 그 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루트 10 얼마? 12 맞죠? 루트 10이죠? 사인은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래서 얼마로 쓰는 거야? 루트 12분의 루트 3이니까 2분의 1이겠죠. 그리고 사인이 이사분명각일 때 플러스로 답을 쓰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 계산은 2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3, 3은 9. 문제에 3이라고 써. 너 혹시 이 스토리가 이렇게 물론 요거만 보면 3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내려왔잖아. 네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어디서 함부로 글자를 판단하려고 그래. 자, 넘어갈게요. 네. 정말 불편하다. 야, 60-1, 2번은 해야지. 자, 60-1번에 가로 1번. 자, 지금 사인 3승,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3승. 자, 분자를 사인 곱하기 사인 제곱으로 표현을 할게. 그리고 분모에서는 코사인 하나로 묶을게. 그럼 1 빼기 코사인 제곱. 근데 여기서 배경 지식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분자에 있는 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보이겠죠. 분자가 사인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보이죠. 그래서 남는 게 뭐로 생각돼? 코사인 분의 사인 is 탄젠트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로 2번 가볼게요. 사인 4승 마이너스 코사인 4승 플러스 2 코사인 제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앞덩어리 두 개에서 혹시 합차 보여요? 합차가 왜 보이냐면 내 머릿속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게 강력하게 붙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내 머릿속에 있는데 이 녀석을 갖다 합차로 쪼개고 싶어야 된다. 그러면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에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인데 얘가 1이죠. 그러니까 앞덩어리는 궁극적으로 사인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거기에 더하기 2 코사인 제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만 살아남죠. 1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익숙해져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계속 연습을 계속 해야 돼. 필요한 소스들은 다 머리에 있는 거예요. 알겠지? 자, 넘어가서 62번 가볼게. 오늘 그림까지 그리고 싶은데. 아니라고. 아니라고. 안 어렵다고. 숙제라고.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당연히 얘를 뭐 하겠어요? 제곱으로 출발하겠죠? 네. 얘를 제곱 한번 해볼게. 제곱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이 4분의 1 그러면은 2 사인 코사인이 1 빼기 4분의 1
4분의 3. 그러면 사인, 코사인은 8분의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사인, 코사인의 값은 얼마예요? 8분의 3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2번 가볼게요. 2번이라고 안 썼구나. 1번. 네. 2번. 사인 3승 마이너스 코사인 3승. 곱셈 공식 기억나요? 사인 3승 더하기 코사인 3승은 사인 3승 빼기 코사인 3승은 사인 빼기 코사인의 전체 3승 플러스 3 사인 코사인 가로 열고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변형해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3승 플러스 3 곱하기 1번에서 구해온 8분의 3을 붙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지? 나 넘어갈게. 3번 가볼게요. 탄젠트 더하기 탄젠트 분의 1. 탄젠트가 뭐 분의 뭐다? 코사인 분의 사인.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코사인 분의 사인 더하기 사인 분의 코사인이다. 그래서 통분 개념이니까 사인 곱하기 코사인 분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이즈 1이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사인 코사인 분의 1 역수죠. 3분의 8이다 라고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네. 쭉 봤을 때 혹시 뭐 불편한 거 있습니까? 불편한 거 하나도 없죠. 네. 가끔 여기서 곱셈 공식 플러스 마이너스 헷갈리면 안 돼요. 좀 너무 과거의 기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곱셈 공식 또한 수능 날까지 끌고 가야 되는 기억이야. 알겠지? 네. 자, 넘어가서 63번 가볼게. 자, 문제 번호 63번 가보겠습니다. 3,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는 0. 두 근을 사인과 코사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k 값을 구하십시오. 먼저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거를 가져왔죠. 자, 이거를 제곱합시다. 이걸 제곱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인 코사인이 9분의 1이죠. 그러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게 너무 익숙하지 이제. 그렇기 때문에 2 사인 코사인이 마이너스 9분의 8. 그럼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라고 하는 두근의 곱이 9분의 4가 되겠죠. 두근의 곱 사인 곱하기 코사인 3분의 k가 9분의 마이너스 4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k 값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분의 4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네. 가로 2번 가볼게. 가로 2번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을 구하십시오. 사인이 조금 더 큽니다. 두근의 차를 구하세요 라고 읽어져요. 두근의 차 절대값 a분의 루트 d b 제곱 마이너스 4ac 3분의 루트 1 더하기 4, 4, 16 3분의 루트 17이라고 답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네, 62-1번 다 풀고 다 하자. 62-1, 63-1 빠르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네,